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관계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뒤에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두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로운 관계로부터 보호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악은 영화 속 악당처럼 명확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쁨에 함께 웃고 슬픔에 함께 아파하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특히 깊은 정서를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감정이입을 넘어선 끈끈한 연결을 의미하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깊은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친구라면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라며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거나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대부분 계산된 행동입니다. 타인의 취약한 마음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연민이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인의 감정에 연결되지 않으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공백은 그들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묘한 조종, 즉 조작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상황과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통제입니다. 당신의 감정, 행동, 결정, 심지어 생각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배려심 깊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욕망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주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거절하면 마치 당신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묘한 압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조종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은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파괴적인 심리적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조종자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여 피해자 스스로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며 그들을 고립시키는 아주 악랄한 방식입니다. 거짓 칭찬이나 과장된 친절 역시
그들의 주요 무기입니다. 신뢰를 얻고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전략적으로 칭찬과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잘 설계된 도구일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습관적인 거짓말과 부정직함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생존 방식이자 타인을 통제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의 항상 불일치하며 진실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여 우월하게 보이려 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책임을 회피합니다. 때로는 동정심을 얻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고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의 부정직함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약속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혼란과 좌절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증거를 들이밀며 잘못을 지적해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거나 모든 잘못을 당신에게 떠넘기며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들은 완전한 거짓보다는 절반의 진실을 사용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사실과 허구를 그럴듯하게 섞어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거짓말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잔인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고통, 굴욕, 실패를 보며 만족감이나 쾌락을 느끼는 매우 뒤틀린 심리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상처받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즐거움이나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향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나 실패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조롱하거나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혼란을 즐깁니다. 이것은 친구 사이의 가벼운 장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잔인함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밀을 폭로하며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상대방의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굴욕감을 주어 통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짓는 희미한 미소나 만족스러운 표정은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입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결코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와 같은 변명과 합리화는 그들의 단골 대사입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그들이 죄책감이나 도덕적 의무감 없이 계속해서 해로운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도록 조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가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 위에 둡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오직 개인적인 이득, 권력, 만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안녕이나 감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상황이든 조작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디딤돌일 뿐입니다. 우정, 의리, 신뢰와 같은 가치는 자신의 야망 앞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지속적인 부정성과 적대감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원망, 분노,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조차 혹독하게 비난합니다. 풍자와 경멸이 섞인 말투로 상대방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감정적인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때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뒤에서 상황을 조종하거나 교묘하게 상대방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늘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진정한 뉘우침의 부재입니다. 뉘우침이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진정한 뉘우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과는 대부분 공허하고 계산적입니다. 비난을 피하거나 신뢰를 다시 얻거나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전략일 뿐 진심 어린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를 축소하고 합리화하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며 말이죠. 진심 없는 사과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뿐인 약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처 입힙니다. 뉘우침의 부재는 그들 내면에 도덕적 공백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은 종종 매력적인 미소와 친절한 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 교묘한 조종, 습관적인 거짓말,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잔인함, 책임감의 결여,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지속적인 적대감,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의 부재.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가면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 지식은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 속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해치려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견고한 경계를 설정하며 누구를 신뢰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둠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선택하고 진실의 길을 확신을 갖고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꿰뚫어